손흥민 아스톤 빌라전 앞두고 토트넘 내부 상황 난리, 영국 반응 초토화. 메디슨 2차 선전 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연? 충격 소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윙어다. 지금까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윙어로 활약했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이 바뀌었다.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그 공백을 손흥민이 메우고 있다. 토트넘은 케인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고 초반 히샬리송이 나섰으나 좋지 않았다. 그러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내세웠고 일명 손톱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전방 손흥민이 폭발한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리그 1위를 질주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11라운드 첼시전, 12라운드 울버햄튼전 2연패를 당해 4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다. 1위 맨체스터시티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하다. 손흥민은 8골을 터뜨리며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득점왕 경쟁에 뛰어든 손흥민이다. 당초 손톱은 임시방편이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이 1월에 케인의 대체자를 구할 것이라 전망했다. 유력한 후보가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이반 톤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토트넘이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열정을 줄였다. 오히려 윙어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유벤투스의 사무엘 일링 주니어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토트넘이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손흥민의 자리였던 윙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손흥민을 계속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의 기간이 길어지면 손흥민이 포지션에 완전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그랬다. 윙어로 시작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호날두의 득점력은 폭발했다. 손흥민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이 측면에서 최전방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토트넘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에는 관심이 없고 윙어 영입에 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이 1월에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할 가능성은 낮다. 토트넘은 측면에서 화력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1월에 유력한 윙어 후보 중 하나가 사무엘 일링 주니어다. 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지금의 스쿼드에 만족하고 있다. 손흥민이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를 옮겼고 히샬리송이 백업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이 강력한 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3경기에 출전해 8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있기에 토트넘은 1월에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의 득점왕이다. 최전방 자리는 올 시즌 내내 손흥민이 해결할 것으로 믿어진다. 고 덧붙였다. 6에서 8개월 이탈, 십자인대 파열 오른쪽 화살표 시즌 아웃 가비, 53에서 71억, 피파 오른쪽 화살표 바르사 보상금 지급. 바르셀로나가 파블로 가비 부상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스페인, 피파 랭킹 8위, 은 20일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간, 스페인 바야돌리드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호세 소르리아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4 예선 조별리그 A조 10라운드에서 조지아, 피파 랭킹 76위를 3에서 1로 격파했다. 이날 승리로 스페인, 승점 21, 은 스코틀랜드, 승점 17와 노르웨이, 승점 11를 제치고 1위를 확정지었다. 기분 좋은 승리였지만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다. 가비가 부상으로 쓰러진 것, 이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바르셀로나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월요일 오전 검사 결과 가비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찢어졌으며 반월판 부위도 부상을 당했다. 가비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추후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십자인대 파열은 최소 6개월가량 재활이 필요한 중부상이다. 따라서 가비는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 파리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 팬덤이 발칵 뒤집혔다. 이러한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르셀로나 노티시아스는 가비는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출전하지 못할 게 분명하다. 바르셀로나는 피파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클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파 클럽 보호 프로그램에 따르면 28일 연속 출전하지 못할 경우 매일 2548유로, 약 2906만원로 고정되며 최소 6개월을 계산하면 376만 248유로, 약 53억 1887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8개월까지 늘어난다면 501만 3712유로, 약 70억 9190만원까지 증가한다. 비록 이 금액이 가비 부재를 보상할 수는 없지만 바르셀로나가 처한 재정적 부담을 약간은 덜어줄 수 있다. 라고 짚었다. 벌써 대체자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로나에서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는 파블로 토레를 복귀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 볼라는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시즌 종료까지 가비를 잃었다. 바르셀로나는 가비를 대체할 선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토레를 임대 복귀시키는 것이다. 토레는 가비와 유사한 스타일을 지녔으며 두 선수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로 뛸 수 있다. 토레는 준수한 스피드를 보유했지만 가비만큼 결단력이 있진 않다. 바르셀로나는 가비를 대체할 미드필더를 영입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다. 라며 설명했다. 가비는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유스 시스템, 라마시아에서 배출한 특급 미드필더다. 2021에서 22시즌 혜성처럼 프로 무대에 데뷔해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클럽 레전드이자 현재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있는 사비 감독과 비교될 정도다. U21 발롱도르라 불리는 코파 트로피까지 수상했다. 이탈리아 투토스포르트가 선정하는 골든보이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 이슈여하는 유망주 상인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가비는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2위, 레알, 자말 무시알라 3위, 위넨, 주드 벨링엄 4위, BVB 오른쪽 화살표 레알, 누노 멘데스 5위, PSG, 요슈코 그바르디올, 라이프치히 오른쪽 화살표 맨시티, 라이언 흐라번베르흐, 아약스 오른쪽 화살표 리버풀, 이상 공동 6위 등등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코파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이미 전 세계가 기대하는 차세대 월드클래스로 성장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가비는 불과 2004년생임에도 자그마치 9천만 유로, 약 1271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래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몸값이다. A매치 데뷔부터 화제였다. 지난 2021년 네이션스리그 UNL 준결승 이탈리아전 당시 깜짝 선발 출전에 데뷔한 다음 놀라운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경기 종료 이후 스페인, 마르카는 가비, 넌 어디서 왔니? 라는 제목으로 가비는 불과 17세 62일 나이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연소 데뷔 선수가 됐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주저하지 않았으며 베테랑 코케, 부스케츠와 함께 호흡했다. 가비는 이탈리아에 맞서 겁 없이 경기를 이어갔기에 때때로 굳은 일도 했다. 엘리케 감독은 82분의 출전 시간을 줬고 가비는 현명하게 플레이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거수일투족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경기 도중 축구와의 풀린 끈도 조명됐다. 마르카는 가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축구와 끈을 풀고 놀았다. 이는 그가 매듭을 잘 묶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가비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플레이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스포츠바이블은 가비는 이전부터 끈을 매지 못해 바르셀로나 동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다. 라마시아 동료 니코는 가비의 신발끈을 매주는 사진을 공유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가비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 진행된 검사 결과 가비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끔찍한 부상에 직면했다.
바르셀로나는 물론 스페인이 기대했던 특급 유망주가 사실상 시즌 아웃을 당했다. 무적함다에 스페인은 2010 국제축구연맹 피파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이후 내리막에 빠졌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탈락으로 고개를 숙였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16강에 머물렀으며 2022 카타르 월드컵도 16강에 그치며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지난해 월드컵은 아쉬움이 컸다. 바르셀로나 시절 트래블을 달성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선임한 것도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가비, 페드리, 페란 토레스, 에릭 가르시아, 니코 윌리엄스 등 라이징 스타들과 세르히오 부스케츠, 코케, 다니엘 카르바할,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등 베테랑이 이뤄낸 신구 조화도 수포로 돌아갔다. 스페인 왕립축구연맹은 월드컵 탈락 직후 엔리케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감사를 표한다. 스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과 조세 프란치스코 몰리냐 디렉터는 이 결정을 코치진에게 전달했다 라고 발표하며 엔리케 감독과 작별했다. 지휘봉은 루이스 데 라푸엔테 감독에게 넘어갔다. RFEF는 데 라푸엔테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몰리냐 디렉터는 루비알레스 회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데 라푸엔테 감독이 월드컵 종료 이후 새로 팀을 이끌게 됐다 라고 말하며 데 라푸엔테 감독 체제에 돌입했다. 데 라푸엔테호 스페인은 유로 2024 예선 A조에서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조지아, 사이프러스와 경쟁했다. 2라운드 스코틀랜드전 0에서 2패는 아쉽게 놓쳤지만 노르웨이 1R3에서 0승, A달 1에서 0승, 조지아 5R 7에서 1승, 사이프러스 6R 6에서 0승, 9R 3에서 1승, 스코틀랜드 7R 2에서 0승을 상대로 무패를 이어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에파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 이탈리아 2에서 1승을 꺾고 결승에 진출해 크로아티아 0에서 0무, 승부차기 5에서 4승까지 제압하고 챔피언에 올라 UNL 역대 세 번째 챔피언에 등극했다.